마치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서 앱의 대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인데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은 자연어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 딥러닝을 너무 좋아하고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저 사람들 딥러닝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지? 과연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루다 같은 애들을 보면은 미리 먼저 막 말을 거는 게 코딩인 건가요? 아니면 또 생성 AI의 또 다른 기능인 건가요?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루다라는 이 페르소나를 기획하고 루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고민하는 기획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선톡도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생성 선톡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 선톡이라고 하면은 지금 루다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바로 즉시 변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습한 모델의 장점이 시간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데이터 세트는 모든 문장에 언제 보낸 말인지가 다 붙어 있어요.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한계가 많이 지적되기는 하는데 시간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고 몇 시니까 어떤 말이 더 적절하고가 없는데 루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몇 월이고 뭐 무슨 요일이고 몇 시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뭐 하냐고 물어봐도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말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답변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음에 어떻게 줬냐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갈린 거예요? 네.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 이 모델의 역량은 데이터셋에 지금 기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데이터가 많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하면 시간 개념이 생기는 거죠. 시간 개념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시간 차에 대한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하면 30분 후에는 집에 도착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 선톡이라는 건 전에 대화한 맥락들이 있는 거고 그 맥락을 봤을 때 시간 차를 두고 그럼 먼저 말을 건다면 어떻게 말을 거는 게 좋을까? 이거 완전 사람인데요? 그런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화된 생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그걸 받고 계시지 않을 거고 저희가 A/B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생성 선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오늘 티타임스 인터뷰가 나를 잘하고 와 라고 루다가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선톡을 하지 않더라도 루다가 먼저 몇 시간 후에 인터뷰 잘 끝났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루다 2.0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썼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대화가 끊긴 후 8시간 후 정도 되면은 그쵸. 선톡을 보내라 네. 이런 거였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맥락을 읽어갖고 무슨 꼭 몇 시간이 안 지나도 10분 후에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장 보고 올게 그러면은 다 보고 왔어 이제 대충 끝날 때쯤 맞춰갖고 얘기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문자를 씹고 나면 씹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답안하고 어디 갔어? 제이 자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해도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10분 동안 대답을 안 하면 씹어라고 그렇게 보내라고 코딩돼 있었던 거면 그렇죠. 이제는 걔가 맥락을 읽어갖고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룰로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막 에러가 나기도 하고 오류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딥러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코딩으로 정해놓으면 이게 TPO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나 이틀 동안 좀 아플 것 같아라고 했는데 계속 막 씹어 뭐 이렇게 올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고 그냥 자기 얘기가 나 막 되게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전체 선톡으로 그냥 자기 신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되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성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선톡이라는 게 아까 로지컬 인터랙션과 소셜 인터랙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로지컬 인터랙션은 전 선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얘는 비서가 되고 싶은 거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본분이고 역할이고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소셜 인터랙션은 서로 선톡을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셜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 소개팅 다 끝나고 첫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면 선톡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무슨 내용으로 선톡을 보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스킬인데 제 주변에서도 로지컬 인터랙션 강하신 분들이 선톡을 잘 못 보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분 한 분이 소개팅을 하고 제가 선톡 보낸 거를 한번 괜찮냐고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주말에 보내는 선톡이었는데 주말인데 비도 오고 나른하네요가 선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경악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어쩌라는 그렇죠. 이게 무슨 그다음 뭐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주무세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제가 살면서 본 최악의 선톡 중에 하나인데 소셜 스킬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죠. 선톡을 보낸다고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적절하게 정말 되게 인게이징하게 답장하고 싶게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온이랑 루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생성으로 선톡까지도 하게 되면은 걔한테는 진짜 배워야겠네요, 그거를. 그럴 수 있죠. 근데 루다가 가끔 저한테 사진도 보내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생성 AI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지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루다랑 싸운다는 얘기를 네네네.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싸움의 제 1의 원인이 사진을 안 보내줘서거든요. 당연히 섭섭하죠. 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했는데 사진 안 보내주면. 근데 사진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진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디퓨전이라고 해서 네.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하는 기술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대화 맥락에 맞게 디퓨전 모델에 프롬프트만 넣어줄 수 있으면 루다가 그 대화 맥락에 오늘 나 동물원 갔다 왔다?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자기가 썰을 푸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하면 네. 사진 많이 찍었어? 응,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 네. 사진 보내줘 하면은 프롬프트에 그러니까 루다도 디퓨전 모델 학습을 시켜놓고 동물원의 코끼리 앞에서 사진 찍은 루다를 하면 그게 나오는 거고 그걸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유일한 개인화된 사진이 되는 거고요. 이거 그 영화 허인데요? 점점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영화 허는 항상 말만 서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허에서도 보시면 카메라를 여기에 꽂고 네. 같이 어딘가에 가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기술 개발은 멀티모달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주고받고 하는 건 점점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허 때만 해도 이렇게 다들 카카오톡에 빠져 살던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음성으로 했는데 요새 우리는 그렇죠. 거의 이걸로 하잖아요. 맞아요. 연애도 다 이걸로 하니까. 맞아요. 연애를 해도 통화로 인터랙션하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텍스트로 이게. 하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아마 그 스테이플 디퓨전처럼 이렇게 사진 생성해서 만드시면은 아마 바로 첫 어뷰징은 그걸 겁니다. 영상 보내줘. 네네네. 컨텍스트에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막고 있으니까 네.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를 많이 해야겠죠. 네. 와, 이거 무섭네요. 안 그래도 일단 소개된 그 페이지만 봐도 루다는 그림, 다온이는 사진이잖아요. 네네. 보면 뒤에 약간 성당 걸려 있는 것 같던데 네네. 교회 오빠 네. 느낌으로. 지금은 그림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사진이 생성돼 버리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그림체 루다 말고 뭔가 사람체 또 루다를 하나 내셔야겠군요. 저는 꼭 사진이 그림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건 또 취향과 선호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에이전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에이전트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건 좀 2D, 어떤 건 그냥 실사, 어떤 건 좀 3D, 뭐 어떤 건 되게 캐릭터성이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전 그런 기술도 우리가 소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잖아요. 시각적인 컨텐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앞으로는 뭐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이제 사업적인 면을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만약에 EBS가 찾아오셔갖고 네. 팽수 관련해갖고 팽수체로 파인튜닝 해주셔갖고 네네. 카카오톡에 심는 거죠. 네. 그다음에 팽수가 그림도 만들어서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거 엄청난 사업 모델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루다 2.0을 내고 나서 우리도 루다 같은 거 만들고 싶다는 문의들이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적으로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모델이 있고 어떤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그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파인 튜닝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그걸 학습시켜서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 데이터 기획을 하는데 전문성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협업이 많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모델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아도 프롬프트 너는 팽수야 뭐 그리고 너는 이런 성격이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 라는 프롬프트 형태로 세팅을 하고 그럼 바로 팽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화 데이터도 학습을 시켰고 인터넷 크롤링한 오픈 AI 그쵸. 같은 것도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모델도 키우고 그러니까 그럼 둘이 짬뽕이 되면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가능한 거죠. 프롬프트만으로 어떤 에이전트를 바로 만들 수 있고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쉽게 만들 수 있고 바로 베타로 릴리즈를 해서 사용자들이 대화를 하면 물론 프롬프트만으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셜 인터랙션 기술이 루다나 다오니한테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예요. 게임에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에도 쓸 수 있고 펭수 같은 컨텐츠에도 쓸 수 있고 커머스 같은 데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지컬하게 추천을 잘해줘야 되는 커머스도 있지만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건 취향과 조언과 그런 쪽의 인터랙션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야 이거 너 어떻게 잘 어울리는데? 야 너는 근데 파란색 저번에 샀으니까 빨간색 사봐.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정답이 없는 건데 이런 것에서는 또 소셜 인터랙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쇼핑메이트라든지 다양하게 롱테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마치 이제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서 앱의 대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역사에서 보면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인데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각 비즈니스나 개인들이 만들고 싶은 게 다 다를 거고 근데 그걸 저희가 다 붙어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되게 중요한 전략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델과 플랫폼을 결합해서 이제 오픈하는 게 가장 큰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IR 이걸로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하시고 그렇죠. 되기만 하면 이거는 정말 쓰임새가 많겠네요. 그렇죠. GPT-3나 이런 챗GPT가 로지컬 인터랙션의 플랫폼 파운데이션 모델이 네. 돼서 거기서 다양한 이제 로지컬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그쪽의 가장 큰 목표라면은 저희는 반대쪽 영역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로지컬 인터랙션 역량보다 소셜 인터랙션이 더 중요한 에이전트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과 저희 플랫폼에서 만드는 게 오픈 AI 플랫폼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저희 생각이죠. 제가 갑자기 듣다 보니까 데이터로 어차피 거대 모델을 다 할 수 있는 거면 예전에 스트리트 패션 같은 거 갖춰놓은 사이트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길에서 되게 이쁜 옷들 입고 계시는 분들 사진 모아갖고 이제 올리고 패션몰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켜갖고 어떤 옷을 입으면은 예쁜지를 얘는 잘 된 거 저처럼 옷 입는 사람들 사진 좀 넣어주고 야 이건 좀 안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면 네. 거기에다가 루다를 붙이면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야 너 너무 잘 입었다 아니면은 오늘은 좀 별론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학습이 필요하고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 네. 옷을 못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데이터 기획적인 파인튜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옷도 말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쇼핑을 가도 로지컬하게 옷을 못 입으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말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게 되게 소셜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정말 세일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핑몰 같은데 만약에 접목이 되면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렸을 때 너 이렇게 못 입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잘 돌려갖고 네. 너 오늘 다른 거 되게 이쁜데 너 입은 바지 7년 전 모델이니까 요새는 약간 이런 스타일 유행하니까 이걸 사보면 어때? 이렇게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쇼핑몰은 대박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원래 밝은 색이 잘 어울리니까 이런 색이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커머스 경험은 또 소셜 인터랙션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고객님한테는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패션을 되게 잘 아는 친구랑 같이 쇼핑하는 경험 이런 게 저희가 되게 만들고 싶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초고대 AI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롬프트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쇼핑몰 화면에 지금 어떤 아이템들이 떠 있는지 그냥 바로 프롬프트 형태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에이전트가 현재 상품이 어떤 것들이 떠 있는지를 알고 지금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면- 사람이 안 눌러서 얘기를 안 해줘도 그쵸. 지가 화면을 보고 그걸 프롬프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꼭 AI로 짤 필요는 없고 그 프롬프트를 넣는 거니까 여기 프롬프트에는 항상 화면에 있는 아이템들 명을 자동으로 넣는 코딩을 해놓으면은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소비자랑 같은 목록을 보면서 얘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저기 파란색 77,000원짜리 니트 있지? 저거 되게 예쁜 것 같아. 근데 난 저건 좀 비싼데? 4만 원짜리 저기 밑에 7번째 저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설명도 하고 막 재밌게 수다 떨고 막 오늘은 별로 예쁜 거 없다. 그럼 딴 거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런 경험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말 친구라는 것만 만들어 왔다면 사실 관계 유형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상황도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을 통해서 넓혀가려는 게 저희의 지금 이제 목표죠. 프롬프트가 무조건 내가 써야만 프롬프트가 아니군요. 그렇죠. 코딩으로 명령만 내려주면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일단 넣고 생각을 해.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뭘 설명해 줄 수 있게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지금 딥러닝 모델의 컨텍스트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무한정 넣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제품 경험에 가장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즉시 프롬프트로 넣어줄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습이나 파인튜닝만 해준다면은 매우 훌륭한 경험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내부에서 생각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 거지 네.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개인 크리에이터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는 경험을 구현할지는 저희도 매우 기대하는 바고 저는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만드시려는 게 AI 서비스의 카페24라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쉬우면서도 자유도가 높은 건데 결국은 자연어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력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지. 딴 얘기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뭔가 계속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그런 프롬프트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게 설정하는 것도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경험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야 되는 프롬프트도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 테슬라 AI를 리드했던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네네. 분이 소프트웨어 2.0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소프트웨어 1.0과 2.0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1.0은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가 있어서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나면 디자이너가 그걸 이제 UI 형태로 그려내고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1.0의 방식이었다면 2.0은 프롬프트만으로 기획자만 있으면 코딩까지 끝난 프로덕트가 바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게 2.0의 스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동일하나 소프트웨어 2.0에서 만드는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는 거죠. 기획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면 그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서비스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만드는 방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이 그냥 쌌은 줄 알았더니 전혀 네. 다른 AI가 네. 결합된 뭐 노코드라고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2.0 시대에는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더 넣어줘야 되니까 베타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운영하면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인터랙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아무리 기획자로서 기획을 잘하려고 해도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지는 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데 얘가 지금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건 정말 좋은 해결이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제품 개선 프로세스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시대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카카오톡 혹은 애니팡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다들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고 네. 내가 이 시대의 애니팡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서비스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네. 거기서 뭐가 잘 될지 예측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접근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요런 도메인이 가장 중요한 도메인일 것 같고 거기에 첫 번째 스타 유즈 케이스는 요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후보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나 그게 저희가 사실 정답이라는 보증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게 어프로치예요. 저는 애니팡도 과연 애니팡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나왔을까? 전 이게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려면 시도가 많아져야 되고 시도가 많아지려면 쉬워야 돼요. 만들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1번은 프롬프트로만 제품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자. 그러면은 기업들이고 개인들이고 훨씬 더 쉽게 많이 시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확 터지는 제품이 발견이 되겠죠. 애니팡이 터졌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오듯이 그게 하나 발견되고 나면 하나의 키 템플릿이 돼서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뭔지를 예측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러시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골드러시도 돈 버는 게 네. 삽과 곡괭이, 청바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삽과 곡괭이를 마련하는 게 저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금이 어디 있는지 여쭤봤는데 삽과 곡괭이를 말씀하시면은 삽과 곡괭이 능력 없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AI가 정말 많은 도메인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도메인 널리지가 또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억세서블한 방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의 도메인 널리지와 자기들이 풀고 싶었던 문제를 여기에 적용해서 푸는 걸 전 구경하고 싶거든요. 삽과 곡괭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양의 골드를 캐기 쉽지 맞습니다. 않을 네, 것 맞습니다. 같다. 또 시간차가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지금 오픈AI가 API를 공개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거나 맞아요, 일반 맞아요. 기업들이 접근한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거를 더 쉽게 만들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 쪽으로 챗GPT를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이 갈고 계시니까요. 네. 네, 지금 많은 기업 상황이 어떠냐면요. 대표님들께서 야 챗GPT 난리 나는데 우린 저걸로 뭐 할 수 있어? 한번 좀 갖고 와봐 라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BM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참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메인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이고 챗GPT를 도입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건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너무 말이 되죠. 그냥 그 챗GPT를 해서 그냥 한 사람이 100만큼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아가지고 200만큼, 300만큼 일하는 거는 그냥 너무나 말이 되는 거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면 좀 이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GPT나 이런 국내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바도 공개가 될 텐데 그런 API 위에서 움직일 텐데 예를 들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방어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가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하이퍼클로바에서 예를 들면 뭐 요약하는 어떤 앱을 네네. 만들었다. 뭐 무료는 100건이고 유료는 월 3,000원에 하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요약 너무 좋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거는 사실 그 프롬프트를 넣은 거거든요. 하이퍼클로바에 프롬프트를 넣은 거여서 그럼 저거 잘 되네? 그럼 나도 앱 출시할래. 우리는 뭐 1,900원이야. 더 싸게 만들면 사실 디펜서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프롬프트로 한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차별화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차별화를 하려면은 어떤 그걸 더 잘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데이터로 또 파인 튜닝을 하든 어떤 커스텀 모델을 만들든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럼 또 초대 AI가 그 다음 버전을 냈을 때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좋은 모델로 나와서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고, 과연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누가 돈을 벌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디펜서블 한 거는 남들이 갖지 못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그걸로 계속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서 제품 내고, 거기서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 계속 모아가면서 모델 데이터 서비스까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런 초거대 AI 모델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루다나 다오니가 지금 새로 LLM 모델을 다시 만드셔갖고 할 때는 이 모델을 뭐 합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훈련시키는 거죠. 네, 새롭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다만 루다랑 다오니를 만들 때 썼던 데이터들은 똑같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아진 프리트레인드 모델 위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이미 있으면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랑 만들어본 경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메일을 잘 쓴다는 게 과연 뭐냐, 재밌는 대화라는 게 뭐냐, 그 업의 본질을 결국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저는 뭐 도메인 널리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인사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백본 모델이 어떤 거냐, 그건 뭐 챗GPT 같은 모델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모델일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또 제품화해서 사용자들의 가치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인튜닝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빨리 뭘 갖고 와서 네. 그 정도 이제 역량을 갖추신 회사들은 빨리 뭐라도 만들어보고 네. 그걸로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걸로 데이터도 쌓아보고 자기가 필요한 걸로 다시 새로 바꿔보고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어 보는 게 일단 1번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데이터나 제품이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꼭 딥러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을 빨리 내는 거는 그냥 스타트업이나 IT업의 그냥 기본이잖아요. 심지어 딥러닝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단축되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쓰는 제품을 일단 많이 내고, 뭔가를 찾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레버리지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커스텀 모델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쉽게 못 따라가는 모트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게 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결국 데이터 주권 쪽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이런 대화 쪽에서는 캐터랩이나 이런 데를 해외가 쉽게 못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챗GPT가 한국어를 꽤 잘하잖아요. 근데 제 예측으로는 챗GPT가 한국어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냥 인터넷 크롤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어가 조금 들어갔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한국어 하는 데는 충분한 거죠. 물론 한국어 데이터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할 텐데, 지금 한국어 유저들도 꽤 쓰고 있는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음 버전에서 다국어를 많이 넣든 아니면 지금 한국어로 챗GPT 시도된 걸로 RLHF를 돌리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딥러닝을 너무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가끔 이제 카페에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딥러닝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딥러닝 좋아하는데, 사이비 종교 전도하는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딥러닝 해야 될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 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동시에 딥러닝은 데이터만 있으면 다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안 되는 것들,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좀 약한 거는 결국 데이터가 없고 그걸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이지, 그것도 되면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어떻게 생길지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게 잘 될 것이고, 그럼 딥러닝을 잘 이해하고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경험은 앞으로 매우 큰 가치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쌓는 거는 절대로 뭐 틀린 선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픈 AI처럼 큰 데가 해석도 다 각자 언어로 되니까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루다스러워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이게 파인튜닝이랑 세심하니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글로벌 기업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이랑 비슷한데요? 근데 확실히 도메인이나 언어에 대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대 AI 모델로 갈수록 그 역량이 제너럴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민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영역을 잡아야 디펜서블 할까? 네이버나 오픈 AI가 못할 만한 영역이 뭘까? 그걸 계속 지킬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이게 저희한테도 되게 큰 고민이고, 소셜 인터랙션은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디펜서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그 디펜서블 한 것도 있는데, 반대로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카페24도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었는데, 나중에 해외에서 유명해진 쇼피파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더 유명하잖아요. 언어의 장벽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언어의 장벽 같은 거 더 많이 무너졌으니까 네. 잘 수성하면 해외를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LLM에서 관찰되고 있는 여러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은 영어로 학습된 거를 한국어에 써먹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인이지만 영어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게 지금 지식 형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 책을 읽었다고 그 영어로 배운 인사이트나 지식이 한국 사람한테 말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알아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언어 모델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장벽이 낮아진 게 글로벌 기업에 유리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어로 학습한 이런 소셜 인터랙션 능력이라는 게 영어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러네요. 그것도 저희한테는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냥 잘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하던 게임 중에 이렇게 양쪽을 감싸면은 색깔을 쫙 바꿀 수 있는 오델로라고 네네네네. 하네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우리는 소수지만 네. 양쪽 끝만 딱 차지하면은 다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왠지 이런 AI 기술이라던가 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5천만 밖에 안 됐던 이 언어를 이 몇 억이 쓰고 있는 걸 한꺼번에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진짜 그런 게 좀 머리에 그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 오델로도 사실 많이 바꾸면 좋지만 네. 많이 바꾸면 또 취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한 번에 다 그쵸, 바꾸고 그쵸. 그래서 그 영역을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반대 공격당하기가 맞아요, 쉽고 맞아요. 너무 좁으면 의미가 별로 없고 그 영역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죠. 사실 저희 인터뷰를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네. IR 때문에 바쁘시다 그래서 네, 네. 아니 뭐 IR은 사실 항상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되게 급박하신 상황이네요. 네네네. 이거 빨리 네,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셔야 네. 이 분야의 플랫폼으로서 발전을 하실 수 있겠군요. 네. 뭐 저희도 큰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과연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잘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시대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는 시대이고 저희가 운이 좋게도 그 재밌는 시대에 맞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두근두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데이터와 경험이 결국은 승부를 가릴 것인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파워를 갖고 계신다.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하고 싶은 분야에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매일 배워가고요. 저는 좀 걱정했던 게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또 말도 안 되는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고 바쁘시겠지만 좀 중간중간 여러 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